선고일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일 진행에 앞서 재판 중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은 방송사 등의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허가하고 그 방식은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선고 절차가 속기 녹음됨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차장검사 김정국, 윤기선 검사, 김현진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피고인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해공의 임성근, 정연택, 고배민, 임재훈 변호사 네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선고하는 판결 내용이 많고 길어서 피고인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고 주문 낭독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판결 선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항소 이후의 요지 및 그 판단, 결론, 양형의 이유, 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대통령 윤석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당시의 직책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지칭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각은 일자를 생략한 채 시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윤석열의 지시 수용,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 확인 및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점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을 내용으로 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이와 택일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문서인 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하였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헌납 8호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였다는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중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윤석열의 지시 수용,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 확인 및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점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부분을 이유 무죄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3년과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이하 특검이라고 지칭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유예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 중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특검의 각 사실호의 및 법리호의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합니다. 한편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점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을 획일적으로 기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인 점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공소사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을 인정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사실호의 및 법리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행위에 나아갈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한 세부 쟁점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접견실에서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은 김영호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김영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포고령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대통령실 CCTV 영상, 포고령에 관한 김영호의 진술,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특히 포고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수령한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포고령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던 특검 제2, 3회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을 탄핵 증거로 삼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세부 쟁점에 관한 판단과 내란죄의 관련 법리 등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4년 9월 3일경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엄 의혹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주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것인 점, 김명희 의원이 대접견실에서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던 점,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받은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에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및 기능을 저지 내지 금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를 넘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위헌,위법한 것이고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여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에 관하여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